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인 ADHD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인 ADHD가 맞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유병률이 연구에마다 다른데요. 한 평균을 냈을 때 4.4% 정도. 근데 한국은 굉장히 유병률이 낮아요. 분명히 성인 ADHD일 텐데 진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성인 20살에서 44세까지 인구의 4.4%라고 하면 80만 명 정도의 성인은 ADHD의 진단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한국에서 진단된 사람은 15,000명이 안 돼요.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크게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도 않았고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가 ADHD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ADHD는 AD와 HD의 이 합성어지요.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 그리고 HD, Hyperactivity Disorder, 과잉행동장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죠. 진단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는 충동성이에요. 부주의한 것, 그 다음에 행동이 과다한 것, 그리고 충동성. 이 소아 ADHD와 성인 ADHD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잉행동이에요. 보통은 어렸을 때는 과잉행동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걸 못 서 있는 거, 조용히 있어야 될 어떤 공연장 이런 데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막 일어나고 싶은 거, 손 막 떨고 꼼지락대고 계속 다리 떨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액티비티라고 하지요. 내가 과연 ADHD일까?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처음 설명드리는 유형은 과잉행동을 동반한 ADHD인 경우예요. 행동이 많고 행동이 크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계속 가만히 못 있니?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거나 이 생활기록부 같은 것들이 기록이 남잖아요. 꼭 이렇게 적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산만함, 어수선함, 주변 정리를 못함, 책상이 지저분함. 조용한 ADHD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행동을 과다하게 하는 그런 아주 과잉 행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놓치게 되는 ADHD지요. 눈에 띄지 않아요. 조용하고 항상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공상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수업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죠. 너는 좀 4차원 같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잘 캐치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ADHD에서는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고요. 조용한 ADHD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과잉행동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진단을 받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ADHD에서 주의력 결핍이라고 함은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집에 오면 어김없이 우산이 없는 사람. 이제 외출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항상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계속 깜빡깜빡 잊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언제까지 뭔가 이 마감 기한 같은 걸 있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 해서 업무 처리가 늦거나 뭔가 서류 같은 거를 챙겨서 빨리 어딘가 주곤해야 되는데 이제 서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심지어 책상은 무척 지저분해요.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여기도 들쳤다 저기도 들쳤다가 가방도 열어봤다가 뭔가 이렇게 정신없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부주의한 거예요. 충동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파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불쾌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혹은 이런 것도 있죠. 가방을 봤는데 이거 사야겠다 하고 확 사버리는 거죠. 이달 예산을 한참 넘어간 물건을 구매한 거죠. 이런 것들이 충동성이지요.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ADHD인 것 같지만 전 집중을 굉장히 잘해요. 게임을 하면 막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ADHD에 이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집중을 잘 못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지요. 어떤 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집중력이겠지만 거기서 집중을 거둬들이는 것 또한 우리의 집중의 능력이지요. 그게 집중력인 거예요. ADHD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10시간 동안 하면 안 될 때 게임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혹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워서 몇 시간째 새벽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집중력을 거둬야 될 때인데 집중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또한 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집중을 못한다가 아니고 집중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가 핵심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ADHD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핵심 증상이에요. 첫 번째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혹은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과잉 행동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충동적인 어떤 모습. 이 세 가지예요. 특히 성인 ADHD는 이 첫 번째 주의력 결핍, 세 번째 충동성이 주된 증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ADHD가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간이로 가장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6가지에 내가 전혀 해당이 없는지 나 이거 조금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일부 끝내놨지만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뭔가 체계가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내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는 약속이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자주 잊어서 곤란함을 겪는다. 그리고 네 번째, 막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이나 이런 발을 막 움직이거나 꼼지락거리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행동을 막 멈출 수 없고 막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 나는 꽤 좀 나에게 해당 사항인 것 같다 싶으시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실하게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ADHD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6가지 문항이에요. ADHD가 어째서 생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 태어날 때부터 ADHD의 경향성을 타고난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환경적인 어떤 요인도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고 어떤 양육 방식은 어땠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쓰면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환경이 결합되어서 이런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ADHD로 진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요.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족 중에 ADHD가 없는 가족에 비해서 ADHD가 가족 중에 있으면 자녀는 한 2배에서 8배 정도 ADHD에 진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꽤 유전적인 거라는 어떤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쌍둥이 연구거든요. 형제 중 한 명이 ADHD를 진단받았을 때 다른 쌍둥이가 ADHD일 확률이 거의 90%.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꽤나 유전적인 경향성이 강한 것 같다. 부모가 ADHD면 자식도 ADHD다. 그리고 형제에서 ADHD가 있으면 다른 형제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ADHD를 진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상 양상이지요. 실제로 불편한 증상들이 ADHD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가 도구들을 쓰거든요. 면담을 통해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으며 이 증상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내는 거죠. 정신과 많은 병원에서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CNS, VS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인 ADHD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고 여기서 성취도가 동일한 성별,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명 중에 몇 등인지 이런 거를 보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앞서 말한 검사 도구들 그리고 CNS VS와 같은 것들을 검사한다고 해서 내가 집중력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다 ADHD라고 진단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그리고 불안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도 당연히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요즘에 집중이 너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ADHD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ADHD는 일시적인 병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집중이 떨어지고 행동이 크기도 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일생 동안 좋아지지 않고 쭉 지속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왔을 때 ADHD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해서 내가 집중이 떨어진 게 정말 ADHD라는 것 때문이구나 라고 확진을 받는 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ADHD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약물 치료와 같은 것들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조금 바꾸어 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덜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를 비약물 치료라고 하지요. 뭔가를 계속해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잘 못 챙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모 같은 것을 계속 하지요. 일상생활이 어수선하고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을 몇 시에는 내가 뭘 하고 무슨 요일에는 뭘 하고 이렇게 뭔가 일목요연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덜 실수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볼 수도 있죠. 충동성 그리고 과잉 행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행동을 내가 덜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내가 행동을 덜 해야지 리마인드하고 돈 같은 거를 과도하게 쓴다면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개선해 나가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DHD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 게 약물 치료의 효과가 너무 좋아요. ADHD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없었을 때는 꽤나 치료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치료 방법도 없었고 진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명확히 진단되고 꽤나 잘 치료가 돼요. 약물 치료는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성인 ADHD를 진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물 치료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거예요. 친구들의 약속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거를 많이 놓쳐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충동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정말 충동적으로 너무나 비싼 물건을 사거나 갑자기 차를 바꾼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고 금전 관리가 안 될 정도라면 이 또한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과잉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혹은 문제가 없느냐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DHD가 어째서 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있느냐 하면 우리 뇌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주고받지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ADHD인 경우에는 뇌에서 집중력과 관련된 이 부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높여주고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을 약물로서 조절을 한다면
집중력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효과를 가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꽤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크게는 정신자극제와 비정신자극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자극제라고 하면 이런 거죠.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멍한 느낌이 들고 잘 집중이 안 되고 하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반짝하고 집중력을 마치 깨어나게 하는 듯한 효과가 있는 약들을 정신자극제라고 불러요. 시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은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으로 약 이름을 설명드릴게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약은 이 콘서타라는 약이에요. 정신자극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이고 가장 유명한 약이지요. 용량은 여기 보이는 18mg부터 순서가 바뀌었네요. 27mg, 36mg, 54mg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성인은 72mg까지 쓸 수 있고요. 다른 약으로는 메디키넷이라는 약이 있어요. 메디키넷도 똑같이 정신자극제인데 두 가지는 약간 부작용도 다르고 지속시간이 달라서 콘서타가 더 잘 들는 분이 있고 그리고 메디키넷을 쓰기에 더 괜찮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개인에게 맞는 약들을 쓰면 되는 거죠. 부작용도 있어요. 잠이 안 온다든지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든지 두통이 생기고 손 떨리고 땀이 많이 나고 긴장이나 불안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 중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좀 약을 쓰기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정신 자극제를 써야 되지요. 여기 보이는 아토목세틴이라고 하는 약이 비정신 자극제예요. 머리를 막 반짝 이렇게 깨어나는 자극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조금 차분하고 조금 다른 기전으로 집중력을 쭉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이에요. 약 종류가 이렇게 몇 종류가 있지만 다 효과는 좋고 개인한테 더 맞는 그리고 부작용이 덜한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지요. 동반되는 어떤 특징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ADHD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해요.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을 좀 끊기 어렵고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감정의 불안정성도 많이 보여요.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우울해하는 감정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이 동반되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꽤나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불편감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 ADHD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감정, 음주,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것까지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을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집중을 잘하고 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투약을 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업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먹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많았는데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알겠다는 거예요. 이런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언제나 있었는데 그런 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집중력이 나빴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살면서 언제나 머릿속에 안개가 껴있는 느낌이었는데 안개가 깨끗이 거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몰랐다는 거죠.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이 정리되고 깨끗하고 마치 맑은 날씨가 된 것처럼 이런 상쾌한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진작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DHD인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ADHD가 맞다면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처 몰랐던 상쾌한 기분, 깨끗하게 머릿속이 정돈되는 기분으로 지내보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